네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다르지. 난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 아, 데리러 오시는 것 때문에? 알았어, 1시간. 1시간 뒤에 2시에 오시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알았어. 네. 진행하죠. 자,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증명법입니다. 논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냥 명제란 단원 자체가 논리에 대해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를 설명하는 가장 최종적인 과정, 증명입니다. 증명이라는 개념은 참임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참임을 보일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정리, 공리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게 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리랑 공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정의와 성질이라고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의와 성질들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논리적 결함이 없이. 그래서 시험 문제는 곧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동해고 같이 객관식만 있는 학교는 빈칸 채우기 용으로 나올 거고요. 다른 학교들은 증명 문제로 나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몇 개의 학교에서 서술형 1번 뭐를 증명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진짜로 증명을 써야 됩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그거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증명을 다루는 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증명법은 사실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직접 증명법이라고 할게요. 그냥 진짜로 성질만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거,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증명 공부했던 거 뭐 있어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유클리드의 증명법, 맞죠? 가필드 증명법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기억 안 나겠죠? 네, 안 날 겁니다. 기억나는 사람 보통 없어요. 어쨌든 걔네들을 이제 증명할 땐 정의와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에서 추가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럼 도형의 성질 같은 걸 다루지 않기 때문에 증명하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수식이거나 말들이고, 그런 명제들을 우리가 증명하려면 두 가지, 귀류법이라는 것과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귀류법과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대우라는 것은 결과에서 원인을 파악하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우를 이용해요. 아까 말했던 사실, 그런 경우를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결과에서 원인을 이제 물어보는 상황에 참거짓을 판단할 때 이걸 대우를 이용하면 다시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는 방법을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대우랑 원래 명제는 똑같은 참거짓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풀이를 하는 거죠. 귀류법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고 거기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에요. 뭐 전에 방학 때 아니야. 저 예전에도 그렇게 설명했었죠.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우진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거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말에 토를 달았어. 그럼 내가 뭐라고 해? 야, 그럼 네 말대로 해볼게. 봐봐, 네 말대로 하니까 어때? 틀렸지? 그러니까 네 말이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는, 그게 바로 귀류법입니다. 그걸 조금 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접근하는 게 귀류법이라는 표현이에요. 결론은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우진이가 말했다고, 뭐? 이거 아니지 않아요? 그래, 아니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 말 아니라고 한 말 자체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닌 거지. 즉 뭐야? 내 말이 맞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규류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말로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부터 이야기해보죠. 자연수, 아까 말했던 건데 아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yes라고 한 건데 n제곱이 짝수예요. 그럼 n이 짝수예요?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일 거냐? 증명해달라. 아까 말했다시피 결과죠. n제곱은 연산의 결과잖아. 연산의 결과로 그 원인을 추측하라는 건 사실 잘 판단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대우를 가져옵니다. 대우는 뭐예요?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홀수와 짝수라는 구분은 사실상 어떻게 하는 게 홀수고 어떻게 하는 게 짝수죠? 짝수가 뭐야? 짝수가 2, 4, 6, 8 그쵸? 2의 배수. 아 2의 배수 그럼 홀수는 2의 배수 마이너스 1 2의 배수가 아닌 것. 그래서 그냥 2의 배수에다 빼기 1만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홀수를 문자로 식으로 어떻게 쓸까요? 2n 마이너스 1 2k-1이라고 씁니다. 이때 k는 자연수. 자, 그러면은 n은 2k-1, n이 홀수라고 한 거죠. n제곱은 어떻게 돼요? 얘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2에 이거죠. 맞아요. 그러면 짝수에다 더하기 1했지. 그럼 얘도 뭐야? 홀수요. 홀수지 않냐는 거야. 그러면 뭐 대우가 참이죠.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입니다. 주어진 명제 즉 뭐?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증명했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규류법이라는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할 겁니다. 무리수가 뭐야? 무리수가 뭐야? 맞아요. 유리수가 아닌 수가 무리수입니다. 무리수는 유리수를 이용해서만 표현할 수 있어요. 유리수가 아닌 수가 무리수입니다. 분수꼴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걸 증명하려고 했더니 아니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려면 유리수가 아닌 걸 보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뭔 생각을 하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한번 유리수라고 해볼게 라고 하는 겁니다. 루트 2의 정의가 뭐죠? 제곱해서 2가 돼. 맞아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죠. 그래서 그럼 유리수라는 말은 뭐예요? 분수죠. P분의 Q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분수를 표현할 때는 P와 Q가 서로소라는 게 깔려요. 그 다음에 루트 2는 말했다시피 제곱하면 2가 되는 거죠. 또 제곱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P제곱은 Q제곱이죠. 맞아요? 잠깐만. 그럼 Q제곱은 2 곱하기 P제곱이므로 뭐예요? 짝수네? 짝수죠. 근데 짝수, 왜냐면 지금 제곱이 짝수면 아까 뭐라 그랬어? 그쵸? 짝수이므로 Q도 짝수입니다. 그럼 Q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m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럼 이 P제곱이라는 게 2m의 제곱이므로 4m제곱이 되고, 그럼 P는 뭐야? P제곱이 2m제곱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P라는 것도 뭐야? 짝수가 됩니다. 잠깐만, 아까 전에 P와 Q는 뭐라고 가정했어요?
서로서로 가정했단 말이야. 유리수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P도 짝수고 Q도 짝수면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서로소라는 사실에 모순이 생긴 겁니다. 모순.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말이 안 돼. 그게 모순이죠. 그러면은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한 거야? 내가 얼토당토하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얘가 얼토당토하는 걸 가정했기 때문에 결론이 말이 안 되는 게 나왔어. 그러므로 이 가정은 틀렸어. 즉 유리수는 아니야. 즉 무리수야 라고 증명하는 게 귀류법입니다. 이게 귀류법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에 따라서 실제로 이걸 안 내기도 합니다. 이걸 안 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의여고가 증명을 아예 안 냈습니다. 아예 안 냈어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의고는 의고가 아니고 영석고는 수행평가를 받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수행평가도 그냥 교과서 수준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 이게 딱 교과서 수준입니다. 교과서 이거 딱 예제로 나와요. 맞죠?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해줘도 괜찮다. 오케이? 자, 관련된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357번입니다. 미안합니다. 367번이에요. 지금 미안합니다. 자, AB가 정수일 때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는 0이 정수해를 가지면 a 또는 b가 짝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증명하고 싶대. 이게 진짜 무조건 맞나 봐. 근데 어떻게 증명을 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증명하지? 고민을 하다가 귀류법을 사용하기로 해요. 문제수 쓰라고 하니까, 맞지? 근데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증명법 이용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알려줘요. 뭐를 이용해 증명했다. 진짜 작년 옥정고에서 내가 옥정고를 타이핑했거든, 어제. 그래서 그거 보니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을 이용해서 뭐뭐를 증명하여라. 이게 서술형 2번 문제였어요. 이게 서술형 2번 문제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서는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귀류법을 확인해 주면 돼요. 뭐 동행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나온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나열하고 그 다음에 빈칸을 뚫어 놓겠죠. 자, 그럼 이걸 귀류법으로 증명한댔죠. 그럼 뭐라고 해요? 가정을 어떻게 하죠?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는 0 이 정수해를 가지고 a와 b가 뭐다? 홀수이다. 이게 보통 빈칸으로 뚫려 있습니다. 귀류법으로 증명한다 라고 해놓고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 A와 B에 대한 조건이 A 또는 B가 짝수인다는데 그거 부정이잖아. 그럼 뭐야? A 그리고 B가 홀수다 라고 하는 거죠. 부정이라서. 자, A와 B가 홀수다 이렇게 됩니다. 뭐 어디까지 설명했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A와 B가 홀수, 근데 정수해를 가진다라고 말을 했죠? 그럼 그 정수해가 뭐예요?
어떤 알파라고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n이라는 애가 짝수, 즉 2k이면 (4k) 플러스 2ak 마이너스 b는 0이잖아요. 그쵸? 이상하다. 얘 짝수죠? 얘 짝수죠? 맞아요? b는 가 되어 홀수라는 가정의 모순이 됩니다. 아, 그러면 정수해라고 해서 얘가 짝수 형태라면 b가 홀수라는 사실의 모순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n은 뭐였겠어요? n은 뭐였어야 돼요? 홀수 형태여야 됩니다. 맞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 b는 2에 얘가 써지는데 맞나요? 이거 전개하면 이거 마이너스 b만 이항하고 나머지 전개한 거죠. 2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여기 와 있고요. 마이너스 a랑 2k 곱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전개해서 여기 써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a가 아까 뭐라 했어? 홀수라며. 그럼 얘 지금 2의 배수고 1에서 홀수 빼면 얼마야? 짝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b가 홀수란 사실의 모순이 됩니다. 즉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 b가 b는 0이 정수해 가지면 a 또는 b가 짝수여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이게 교류법을 이용한 증명입니다. 뭐 이제 동해고 기준으로 보통 빈칸 자른다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빈칸, 두 번째 빈칸, 세 번째 빈칸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묶는 거. 2의 배수가 되게끔 묶잖아요. 그쵸? 그렇게 묶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빈칸으로 출제되죠.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빈칸으로 출제된다면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돼요. 여기도 하나 더 칠까요? 이거 이렇게. 네. 그리고 왜 아무도 지적 안 했지? 못 발견했나? 여기 AK는 이게 이제 규류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증명법을 우리가 정의와 성질을 이용해서 하거나 오늘 배운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리고 규류법 이렇게 세 가지 이용했죠. 맞아요? 정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 하나, 규류법 하나,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형 말고는 잘 안 쓴다 했잖아. 근데 이거를 이용해 증명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규류법 밑에 있는 개념인 절대 부등식이에요. 절대 부등식은 우리가 유사한 형태로는 뭐가 있냐? 항등식이 있습니다. 항등식이 뭐죠? 항상 성립한 등식. 뭐에 대해서?
모든 X. 맞아요. 그러면 절대부등식은 뭐겠어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걸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몇 개 있는데 걔네들을 보통 한 5개 정도는 기억하자고 합니다. 1번 a제곱 뿔마 ab 플러스 b제곱은 0 이상. 2번 교재 있어요? 교재 있지 않니? 있어요. 그렇죠? 교재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 48페이지 요거. 두 번째 요거. 물론 얘도 됩니다. 플러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네.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이 5개 정도는 기억하자고 이야기합니다. 4번과 5번은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3번까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건 특별히 이름이 있어요. 삼각부등식이라고. 근데 좀 유명한 애입니다. 이 형태는 어디서 봤는데 맞지? 어디서 봤니? 이거 그 곱셈 공식. 곱셈 공식에서 어떻게? 1분의 그치! 오. 2분의 1. A 마이너스 B. 이걸 이걸 기억해.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야, 지금 이거 하는 중딩들한테 5번 설명해도 대답 못하던데. 훌륭한데. 얘도 중딩 때 5번 설명해도 대답 못했었나? 기억이 안 난다. 잘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얘도 뭐만 달라져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쵸? 쟤는 뭐야, 1번? 저딴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있나? 저딴 거 배운 적이 없어요. 맞죠? 등장은 한 적이 있죠. 언제 등장했어요? 그쵸. 합과차에 대한 공식에서 등장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0 이상이래. 항상 0 이상이래. 그게 말이 돼? 되나? 왜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설명, 즉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성질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크다는 것은 빼기가 0보다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크다의 정의예요. 크다는 건 뺀 게 0보다 큰 겁니다. 알았죠? 빼서 0보다 크면 큰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선 반드시 빼기 작업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그걸 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반대로 크기가 명확하다면 우리가 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면 걔네들 뺀 게 0보다 크다 작다를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누가 더 커요? 3. 그럼 이게 0보다 크다는 거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맞아요? 이러한 성질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지금 저런 거 증명할 때 써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제곱은 0 이상입니다. 논란이 여지가 없죠? 당연한 거잖아, 그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 있는 애가 있어? I. 그래서 우리가 실수라는 전제에서는 글러리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제곱 더하기 제곱도 당연히 0 이상이죠. 맞나요? 아까 전에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었죠? 근데 그래서 만약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는 말은 a와 b가 둘 다 0이라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아까도 했죠? 아까 저기 명제에 니네 질문한 거.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은 0이다. 랑 똑같은 거, 그거의 부정 찾는 문제 있었잖아. 그치? 그때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0이라는 건 a-b도 0이고 b-c도 0이고 c-a도 0이다. 그 말. 아까 우리가 사용하던 거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번째부터 조금 특이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절대값 a의 제곱은 a제곱이랑 똑같습니다. 즉 절대값의 제곱이든 그냥의 제곱이든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제곱을 해서 절대값을 지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제곱일지라고 하더라도 이걸 절대값의 제곱이랑 똑같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 a의 제곱을 우리가 뭐라고 쓴 거야? 뭔가? 절대값 a 이렇게 썼죠. 자, 그 다음 절대값 ab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이렇게 쪼갤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a와 b의 크기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얘네가 0보다 크다면 이들 간의 크기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도 된다? 제곱끼리 비교해도 괜찮고요. 또는 루트끼리 비교해야 됩니다. 뭔 말이면 아까 3이랑 2루트 어떻게 비교했어? 3 빼기 2루트 얼마인데 말해봐.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뺐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했죠. 3과 2루트 누가 더 크다고 했어? 얘가 더 크다는 걸 어떻게 말했냐고. 그래서 이걸 말한 다음에 뺀 게 0보다 크다라고 말한 거잖아. 아까 순서는. 그러니까 3이 2루트 2보다 큰 걸 어떻게 알아? 3의 루트가 2루트가 그러니까 제곱한 게 9고 제곱한 게 8이죠. 그래서 크기 관계가 이거니까 얘도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였죠.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0보다 클 때는 크기 관계가 똑같다. 그리고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쟤네를 증명할 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a 뿔마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식을 변형했어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당연히 0 이상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0 이상이라며, 그치? 그러면 0이 되는 순간도 있어? 있어요? 있죠. 그 순간을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0이 돼요? A랑 B가 뭐일 때 0이 돼요? 네, 둘 다 0일 때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아까 말했죠. 쟤를 변형하면 지금 저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뭐인 거야? 0 이상인 거예요. 얘 때문에 0 이상인 겁니다. 그쵸? 그럼 얘는 언제 등호가 잠시만 성립해요? 언제 등호가 성립해요? 얘네들이 싹 다 뭐일 때? 0일 때. 그래서 2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 이건 어떻게 설명해? 여기 중에서 빼기가 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랑 절대값 a 더하기 b가? 그럼 어떻게? 뭘 곱해? 자, 그래서 5번을 씁니다.
얘네들이 크기가 같다면 제곱한 애들도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절대값은 제곱하면 뭔 일이 벌어진다고? 벗겨져요. 그래서 좌변을 제곱하면요. 절대값끼리 곱하는 거죠. 절대값끼리 곱하는 건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그쵸? 얘가 되고 얘를 제곱하면요. 그냥 얘가 됩니다. 자, 아까 말했죠. 크기 관계는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빼기.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뺍니다. 그럼 빼면 어떻게 돼요? 얘에서 얘 빼면 이 절대값 AB 빼기 2AB가 되죠. 맞나요? 다시 한번 쓰면 절대값 AB 빼기 AB가 되죠. 맞아요? 절대값 AB랑 AB 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안 썼냐 왜? 절대값 AB는 당연히 0 이상입니다. 그쵸? 맞아요? 근데 더불어 우리가 이것도 기억을 합시다. 이걸 교재에 없었나? 없었네? 자, 적어주세요. 절대값 AB는 반드시 AB 이상입니다. 4번 옆에 좀 적어주세요. 절대값 AB는 반드시 AB 이상이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AB에서 AB를 빼면 이거 0 이상입니다. 얘 때문에 크기 관계가 이미 알려져 있으니 뺀 것도 당연히 0 이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얘에서 얘를 뺐더니 0 이상이 됐다라는 건 얘 제곱이 이거의 제곱보다 이상이라는 거고, 제곱을 했을 때 크다는 것은 크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등호가 존재하겠네. 언제 등호가 돼요? 언제 둘이 같아? 뭐가 양수일 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내가 원하는 건 얘랑 얘가 같을 때지만 그 증명 과정을 보면 결국 얘가 0 이상이라는 거에서부터 출발한 거잖아.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거, 저 둘이 같은 건 실제로 이 둘이 같을 때랑 동일한 상황이며, 그러므로 둘이 같을 때는 언제냐? 아씨, 죄다 저쪽에 있냐? 죄다 같을 때는 언제냐? 절대값 AB와 AB가 같을 때라는 것이고, 절대값 AB가 AB가 되려면 AB가 뭐 해야 돼요? 0 이상일 때.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인 겁니다.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개념이에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질들을 이용해서 저희 1, 2, 3, 4, 5번을 증명할 겁니다. 오늘은 1, 2, 3번까지만 했고요. 4, 5번이 절대부등식 단원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고, 저게 이제 중간고사 가장 어려운 문제로 선별되는 주제입니다. 저 4번. 다음 시간에 배울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이에요. 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로 보통 나옵니다. 알았죠? 오늘은 숙제, 여기 절대부등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진 않았지만 어차피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373번까지 숙제를 하는 걸로 할게요. 알았죠? 여기까지가 숙제고요. 그다음 시단계도 그러면은 이제 숙제가 있으면 좋겠죠. 시단계는 시단계는 그냥 요렇게만 409번, 410번, 411번 요 정도만 생각합시다. 나머지는 뭐 됐어요. 고생했습니다. 저 이제 프린트를 네, 줄게요. 기다려요.